할아버지 손 놓고 걸어봐. 엄마. 더 보충해서 2편으로 나누겠습니다. 그 무랄론적 사고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대상에게 생명과 감정을 부여하는 사고고, 한 3살, 4살부터 7살 때까지 생겨요. 그러니까 요때 시기는 주로 말을 해더라도 무랄론적 사고식으로 말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아이가 정감 있는 사고, 커서도 따뜻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나무를 만지면 우리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의 혼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얼마나 시식하고, 또 바위를 만지면은 바위의 그 무뚝뚝한 면이 자기 안에 들어오고, 이렇게 애니미즘 사고로 대화를 해주는 것이 아이 여러 가지로 발달하는데 바람직합니다. 이 작품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항상 읽어봐야 되는 거고, 무랄론적 사고에서 나무랑 매일같이 친해지고 대화를 하게 되면은 이런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무랄론적 사고는 이렇게 소설, 또 아름다운 그림, 또 라임 오렌지 나무, 이렇게 동화 소설을 쓰는 기본적인 사고를 만들어 줍니다. 어렸을 때 나무랑 대화하고 나무랑 친하고, 나무를 만지면 나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임 오렌지 나무 한번 읽어보세요. 또 이 그림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호크니의 나무 그림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고, 어렸을 때부터 무랄론적 사고, 특히 나무랑 친해지고 나무를 만지면 나무가 되고 나무랑 친구가 되는 것은 부모님들이 많이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돼요. 나무랑 친해지는 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무랑 친해지고 나무를 만지면 나무가 되고 나무 혼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세계적인 이런 작품, 호크니의 나무 작품을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가. 나무 재단도 있고,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어요. 이 그림은, 호크니 그림은 다시 한번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무랄론적 사고가 모든 소설, 예술, 미술, 모든 예술의 기본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을 예술적으로 사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손주 둘이 과학영재고등학교, 서울과학영재고랑 두 손주가 입학했는데, 큰 손녀가 5살 때 그 백화점에 가요. 그 기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에 그 앞에 미술학원이 있어서 5살 때 미술학원 끝나면 꼭 백화점에 가서 공부하고 책 보고 또 빵도 사 먹고, 그래서 그 5층에 가면은 물고기가 커다란 물고기가 수족관들이 많아요. 옛날에. 그러면은 오늘도 이 물고기가 우리 손녀 기다리고 있었네 이렇게 친구처럼 말을 해요. 그럼 우리 손녀도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해요. 그리고 옷을 살 때도, 내가 사가지고 갈 때도
이 옷이 할머니 이 옷을 사가지고 가면은 우리 손녀가 너무 좋아할 거예요 하고 이름을 불러서 내가 멈춰서 사왔지 이렇게 옷을 사다 줘도 쑥 내미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백화점에서 그 옷과 친구가 되고 사오게 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손녀도 그런 식으로 모든 사물을 봐요. 그래서 5살 때 미술학원 끝나고 7살 때 1년에 공백이 생기고 1년 동안은 이제 발레 학원 다니고 유치원 끝나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만났어요. 수요일날 만나서 도서관에 항상 가고 책 보고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우리 손녀랑 활동했어요. 아주 행복한 시간이죠. 아주 우리 손녀랑 만나는 시간은 아주 햇빛이 번쩍번쩍 나고 일상의 이런 시간하고는 달라요. 아주 천국의 시간이죠. 그래서 7살 때 다시 롯데백화점에 갔을 때 우리 손녀가 그 물고기를 보러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내 뒤에 숨는 거야. 아이, 부끄러워 1년 후에 왔다고 그 백화점에 있는 물건들이 다 자기를 이제 왔냐고 환영하고 인사하고 그래서 수줍어서 숨어서 다녔어요. 1년 후에 그 물고기랑 그 장난감이며 구경하러 갈 때. 아이들은 4살, 6살, 7살 때 어렸을 때 확실히 무랄론적 사고로 어떤 대상을 대하는 것을 제가 확실히 봤어요. 지금도 그래서 손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기장을 써도 항상 상을 타오죠. 강아지 똥에 대해서 일기를 썼는데 너무너무 잘 썼어요. 한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나도 강아지 똥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결말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항상 대화를 하더라도 물랄론적 사고를 해요. 우리 손주들하고 아들 며느리랑 여름에 휴가를 갈 때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손주도 이번에 서울 가고 입학한 그 손주도 그 강북에 있는 백화점에서 우리 손주가 뭘 보고 있어서 내가 기다려줬어요. 그랬더니 막 오더니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내가 있었는데 할머니 에스컬레이터 타는 거 무서워? 나만 믿어 하면서 저도 무서운데 지가 주도권을 갖고 내 손을 붙잡고 자 왼발 먼저 올려 하고 또 오른발 내 손을 꼭 잡고 저도 무서우니까 할머니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그때는 내가 너무 무서운 가면을 쓰고 아이 무서워 그러면 할머니 나만 믿어 하고 내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나를 지켜줬어요. 지가 주도권을 갖고 이런 것이 아이랑 자녀랑 관계 맺는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애니미즘 사고는 성인이 돼서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정감 있게 따뜻하게 보는 사고, 대상을 볼 때 아름답게 보는 사고를 만드는 기초를 형성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이랑 무랄론적 사고 방식으로 대화를 관계를 맺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무랑 친하면은 나무의 혼이 아이랑 함께가 돼서 얼마나 시식한 사람이 됩니다. 또 이번에는 3번째 그 아이랑 관계를 맺을 때는 사고를 열게 하는 그런 대화를 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수학을 100점 맞았어. 그러면 어휴 천재 혹은 이쁜이 왔네 에이 못난이 왔네 에이 송아지 같아 이렇게 명사형 진단을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하얀 레이스 옷을 입으니까 백설공주 같이 보이네. 이번에 수학 문제집 어떤 것을 풀고 열심히 했더니
수학을 100점 맞았네. 이렇게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거 있잖아, 그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그 대명사 이름을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아이랑 말을 할 때는 과정 중심으로, 결과로 이쁜이 왔네, 못난이 왔네, 에이 천재. 그럼 아이가 뭐 때문에 천재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번에 네가 수학 문제 어떤 거 하고 이번에 어떤 거를 더 열심히 해서 수학을 100점 맞은 거야.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다음에는 더 높은 성취를 위해서 더 열심히 성공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아이들 옷을 입힐 때도 누가 입다 남은 옷을 입히는 것을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엄마는 오빠 입은 옷을 딸한테 입혀요. 어떤 여대생 상담할 때 이름에 남자가 들어가요. 아들나라고. 얘는 여성으로서 이쁜 옷을 입어본 적도 없고 오빠 옷을 매냥 물어도 있고 여성의 여성성, 모양 내고 이러는 것을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완전 차단해서 그 대학생이면은 그 멋있는 대학생, 남자 대학생 보면은 좀 호기심도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여학생들이 얘를 남자 취급해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여자아이들이 얘 생일날이면 책상 앞에 잔뜩 생일 선물을 줬다고 그래요. 무슨 연대장도 하고. 그래서 대학에서 심리학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남성성이 크다는 거. 몸은 여자지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치마만 둘렀지 고추 하나 달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다고 그래요. 아이들 키울 때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키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옷을 입힐 때 동물 야성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 동물 그림이 그려진 거나 꽃도 괜찮지만 또 주로 번쩍번쩍하는 운동화, 야성적으로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옷을 새로 장만해서 입히는 게 좋습니다. 꼭 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싼 옷이라도 누가 입다 남은 옷을 줄 때 물론 검소한 건 좋지만 아이가 그것을 경험하고 배우는 나이는 너무 이릅니다. 애를 애 어른으로 만들면은 아이는 감정 경험을 못하고 그냥 생매장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 아이를 키울 때는 좀 야성적으로 좀 너무 합리적으로 키우지 마시고 요즘 아파트 점점 높이 그러니까는 소아정신과 치료받으려면 뭐 몇 년씩 기다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가난해도 먹을 게 없어도 소아정신과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학자 말에 의하면은 도시화가 되면 될수록 너무 사회가 세련되면 될수록 기능화될수록 더 높이 건물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신과 환자가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다락방, 창고, 좀 어수룩하고 골목 문화 이런 데서 창의성이 개발됩니다. 근데 어떤 엄마는 그냥 애들을 명품 입히고 반지르하고 세련되고 백화점, 해외여행, 공항 뭐 이런 데 다니면 애가 세련되는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이는 그 자연적인 거랑 친해야 되고 원시적인 거, 좀 들때가 묻은 거.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더라도 좀 더 고층보다는 좀 낮은 거. 그건 논문은 굉장히 많아요. 아파트 고층 사는 애랑 1층 사는 애랑
단독주택 사는 애랑 정서 불안이 어디서 많은가는 고층의 땅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고층에 살면 살수록 정서 불안증이 많다는 논문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시는 엄마들은 주거 환경도 너무 대리석같이 매끄럽고 세련되고 이런 거보다는 좀 음침하고 좀 덜 세련되고 이런 데서 창의성이 나와요. 다락방, 창고 이런 데서 창의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가 상담하러 올 때도 가장 문제가 많은 엄마들 스타일은 단발머리에 금태안경에 명품으로다가 휘두른 사람들. 굉장히 세련돼요. 애 키우는 거는 모자라는 여자들이나 애 키우고 살만한 건 줄 알고 바깥일에만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의 따뜻한 모성을 경험을 못해서 아이가 항상 불안하고 모든 면에 지체가 되는 거죠. 요즘 자폐 스펙트럼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물론 그 진단하는 게 너무 세밀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엄마 아빠가 세련되고 너무 세련된 거, 도시야 세련된 거, 백화점 이런 데를 너무 많이 다니고 경험하면은 아이의 정서 개발이 안 돼요. 아이는 그 원시적이고 원질력, 모래, 밀감놀이, 모래는 그 자체가 모성을 경험시키는 거기 때문에 모래놀이가 아주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엄마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요약하지만 아이들 대화할 때는 애니미즘 사고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대화를 하는 게 좋아요. 애니미즘 사고가 섞인 대화. 모든 물건은 영혼이 있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도 흙으로다가 만든 사람의 혼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된 거.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구약성경, 신약은 반드시 읽어보는 게 좋아요. 우리의 살아가는 가르침을 주는 거니까. 예, 그래서 아이들은 특히 영자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대추 한 알도 비바람 천둥 맞고 온 우주가 다 도와주는 것처럼 아이들 키우는 거 특히 영재아도 똑같았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부모들이 배워서 아이들한테 가장 바람직한 것만 넣어주고 자극 주고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다.